경험을 할 수가 있고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서나 여행은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독서와 여행은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두 개 다 공부는 거죠. 근데 여행을 갈 때는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급히 가게 되면은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가면은 또 막 공부하고, 가기 전에 그제서 또 공부해가지고 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저의 경우는 여행을 언제 가냐면, 여러분 여행 언제 가요? 돈이 준비됐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네. 저는 여행을 기회가 있을 때 가요. 기회가 되면 돈이 없어도 가요. 네. 시간이 없어도 좀 내봐요. 그리고 여행은 누구하고 가는 게 좋으냐면, 여행은 격이 맞는 사람이랑 가는 게 아니라 결이 맞는 사람이랑 가요. 그래서 나하고 결이 맞으면, 격이 좀 안 맞더라도 결이 맞으면 서로 좋다고 할 수 있고 이 음식도 맛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니 음식도 인문학 아니에요? 근데 미술관 박물관만 돌아다니면서 햄버거만 먹고 생각나죠. 먹는 거 그냥 퓨얼이야, 퓨얼, 연료야 이러면서 진짜 재미없죠. 그러니까 결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이런 게 진짜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여행 가실 때는 미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여행은 매년 행안부에서 그 가이드가 나올 때, 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매년 나와요. 그러면 올해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외 연수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의원님들 연수하면은 뭐 외유 갔다 막 그러는데, 평소에 공부를 하시던 의원님들이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은 공모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매일 노는 것 같던 의원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리를 지어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거는 외유라고 시민들이 욕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늘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있겠다. 그래서요, 아까보다 훨씬 낮아서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결이 받는 사람과 가는 것이다. 네, 여행은 돈이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 쓴 것만 재산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산이 많은 거죠. 늘 여행을 했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카드 있잖아요. 나중에 벌어서 갚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좋다는 건 아닌데 제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럼 저 독서와 여행을 누가 하느냐? 내 자식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자식들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DNA를 우리가 물려주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근데 저는 DNA는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물려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여행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본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DNA는 계속 진화하는 거지, 내가 남은 거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진짜 잘 오셨어요. 영통 어머니, 오산 어머니들도 아닌데 영통에서 여기까지, 수원에서. 예.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 살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여행 얘기를 조금 해가면서, 자, 제가 2008년인가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로드트립을 한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잘스부르크라고 아시잖아요. 모차르트가 유명하잖아요.
짤스부르크는 진짜 모차르트를 먹고 사는 나라더라고요. 모차르트, 초콜릿,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모든 게 다 그냥 모차르트예요. 그리고 다 팔고, 근데 모차르트 생가를 가본 거예요. 저게 모차르트 생가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모차르트가 4살 때 켰다는 바이올린이 있고, 모차르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전부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벌써 확 들어오는 게 인생의 3분의 1을 여행했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를 처음 여행을 할 때 지금 그 기행문을 찾아봤어요. 여행 책자 이런 거 말고 기행문을 찾아봤더니 이미 괴테가 그 괴테 시절에 1700년대 후반에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두껍게 주범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영국에는요, 영국에는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영국의 그랜드 투어 이게 이제 아주 부잣집 자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교수들을 붙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가 부잣집 자제랑 같이 여행을 한 거예요.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때 받은 영감으로 쓰게 된 그 책이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부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미 그때, 그러니까 여행에서 그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겨우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못 살았지만 이 중에 3분의 1을 모차르트는 여행을 했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 7월에 아일랜드 투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저는 에듀 푸어예요. 무슨 말이냐? 신조어잖아요. 에듀케이션 시키다가 푸어 하게 된, 교육 시키다가 가난하게 된 부모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애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큰애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유학을 보냈던 거고, 둘째는 중학교도 안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고 아빠가 하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작년 9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예술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런던 대학의 골드스미스 칼리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랑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니는 9살 차이야, 9살.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계산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딸이 스물 몇 살. 하여튼, 그래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영국 유학 시키고 그러면서 유학 시키냐고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국이 좀 비싸요? 그래서 자기도 알바도 하고 1학년 때는 알바도 하고 나중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알바 같은 거 못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저희 딸들이. 큰애도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렁이 잡기까지 해가면서 태권도 사범으로도 일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고 저는 힘들게 가르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잘 돼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큰애는 또 박사학위도 받고 로스앨러머스를 거쳐 지금 나사에서 기후과학자로서 기후를 연구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고생하고 애들도 잘 됐고 하니 우리가 기념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투어를 기획을 해서 셋이 로드 트립을 한 겁니다. 8명께. 그래서 아일랜드가 어디 있냐면은 영국 지도가 있으면 그 왼쪽에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를 간 건데 이때 이 루트를 다 우리 둘째가 짠 거예요. 근데 거기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얘네들은 다 구글 지도랑 구글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저와 또래와 같이 로드트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키지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때 정말 배운 게 많고 이 결의 같은 우리 세 모녀가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매 순간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아일랜드 지도입니다. 이게
아일랜드 수도 어디예요, 여러분? 더블린이라는 더블린. 여기 더블린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밑에 요렇게 약간 노란 데 여기는 아일랜드고 약간 밝은 데는 북아일랜드예요. 네, 노던 아일랜드. 여기는 아일랜드 공화국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독립적인 공화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랄까 자치권을 가진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는 아일랜드 이 공화국을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유로화를 쓰다가 북아일랜드로 가면 파운드화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시간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 집에 돌아가시면 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뇌연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던 아일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맨 처음에 더블린을 시작해서 이 루트를 다 우리 둘째 민주가 짜가지고 저는 처음에 카드가 있다. 외상이면 소두 잡아. 이러면서 난 이걸 갈 거야. 엄마가 쏠게? 이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 비행기 표는 제가 했지만 그 비용은 우리 큰애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졸업여행 엄마가 쏠 거야 했는데 큰애가 쏘게 된 거고 둘이가 사실 정말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그 힘든 영국 유학을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학년에 졸업할 때 우리 큰딸이 학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민주 학비 내가 낼게.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돈 모아야지. 아니야 넌 해. 넌 시트머니도 필요하고 이거는 엄마가 할 일이니까 엄마가 할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학비를 보내버렸더니 큰딸이 생활비를 대신 낸 거예요. 근데 학비나 생활비랑 뭐 생활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는 저하고 그 민주 언니가 가르치게 된 거죠.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그래도 이 모든 거를 다 짜가지고 너무너무 척척 해내니까 제가 딸을 잘 뒀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잘 두잖아요. 자식 자랑한다고 저 막 욕하는데 욕하셔도 좋아요. 저 페이스북에 딱 열어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딸버보이니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을 땐 자랑합니다. 그냥. 그래서 되게 따님이 어쩜 이렇게 따님들을 잘 두셨어요? 그러면 제 몸이죠. 뭐 그냥 그래버려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식을 잘 두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아이들로 자라게 된 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엄마가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큰애는 너 아무리 동생인데 어떻게 네가 학비 낼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나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나 엄마에게도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엔돌핀이 완전히 솟구치죠. 예,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힘쓰세요. 예, 학습지 하나 더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자, 이게 5세기 중반에 인종 지도예요. 이게 영국이고 이게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인들이 여기 보면 게일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게일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일랜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하지만 옛날에 에이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에이레 시인 예이츠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에이레는 게일어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인종 지도고요. 아일랜드 딱 내려가지고 더블린에서 이제 뭐 골목도 누비고 호텔도 예약도 안 했어요.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자자 이렇게 하고.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 나쁜 거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호텔을 예약을 미리 했을 경우는 비용이 내려가지만 오늘 호텔을 오늘 한다. 그러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비용이 막 2배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진짜 유스호스텔 같은 데서도 자고, 네, 뭐 오늘 당장 예약을 하고 내일 거를 예약한다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동네를 들어갔더니 이 아일랜드가 분쟁 국가다 보니 분쟁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나 이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분쟁 국가를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딱 우리나라 지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서 이 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이냐?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세계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노스 코리아와 미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USA와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한 개국이에요. 코리아 뺐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계에서. 그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벗어나야 세계에서 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서 통합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데 독도는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다키시마라고 다 그렇게 쓰여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힘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교육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아일랜드는 눈 들면 그냥 이거예요. 전국토가 그러니까 소가 너무너무 많고 양도 너무너무 많은데 소고기를 어찌나 먹고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의 위험성을 아시죠? 기후위기에 아주 일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소 30만 마리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끊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딸내미 앞에서 모순된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상당히 양심의 가책이 지금 느껴지는 게, 비질이라고 곧 죽을 도축장 앞에 동물들에게 물도 주고 그러는 행사에 제가 딸을 데리고 가고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그래서 딸을 비건을 만들었어요. 제가 저랑 같이 비건이 됐는데, 제가 의원님들을 가르치고 의원님들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은 갈 곳이 고깃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채식당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저 때문에 식당을 못 고르고 그러시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저도 고기를 앞에 있으면 한 점씩 집어먹고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모순적인 엄마가 돼서 지금 약간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딸내미는 비건이에요. 이게 요거는 사진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게 하늘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냥 눈만 들면은 이런 데가 아일랜드예요. 제가 묵었던 한 2일이 있는데 거기 스타디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밖에 보이는 게 수채화 아니에요? 그냥 다 수채화예요. 그림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자연 자체가 그냥 수채화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런 그냥 있어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더블린에서 북아일랜드 쪽으로 가면서 벨파스트라는 그 큰 도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벨파스트라는 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어요. 왜 타이타닉 박물관이 왜 벨파스트에 있냐? 여기서 건조했거든요. 1912년에 벨파스트는 선박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기서 건조를 했어요. 그래서 건조를 하고 나서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4월 10일에 영국 사우샘프턴 부두에서 처음 손님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프랑스 쉘브르와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서 일주일 후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4월 15일에 빙산을 만나서 침몰한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고로 그때 1514명이 죽었는데 이때 1등급 손실이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했다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벨파스트는 지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요쯤에서 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사우샘프턴이라는 데서 처녀 출항을 해서 아까 프랑스는 쉘브르로 간다 그랬잖아요. 요 밑에가 프랑스잖아요. 쉘브르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일랜드로 와서 퀸스타운에서 그걸 이제 코브항이라고요. 거기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뉴욕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침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등급 손실이에요. 지금 봐도 호화롭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봐도 너무너무 호화로운데 이 손실의 바로 앞이 이 가판이에요.
바로 바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오션 뷰잖아요. 오션 뷰. 근데 여기에는 모두 갑부들만 탄 게 아니고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도 밑에 많이 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이 32%라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 그 다음에 이 first class는 그러니까 1등급 선수들, first class passengers were saved at the highest rate due to their proximity to the upper decks. 그 위에, 갑판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조를 많이 당한 거죠.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구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재난에 취약한 소외계층들이라고, 지금 마찬가지네요. 어디서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소외계층들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 타이타닉 박물관이 1인당 5만 원 정도 돼요. 무척 비싸죠. 근데 단어로 나오면은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사진을 찍었냐? 이 뒤가 배가 건조된 그 장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사우샘프턴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무리한 경쟁, 아니함. 그러니까 이것을 건조한 회사는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인데 이때 다른 회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기 경쟁을 한 거예요. 더 빨리. 그래서 이 스미스 선장이 37.9km로 항해를 하면 굉장히 빨리 항해를 했는데 거기는 빙산이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했지만 원래 빙산이 많이 떠다니니까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이 속도로 간 겁니다. 근데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그냥 속절없이 부딪혔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을 수가 없는데 인수인계가 부실했어요. 망원경이 없었대요. 이 말이 돼요? 이런 타이타닉 초호화선에 망원경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원이 이 인원이 교체가 됐는데 그때 이 인수인계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 이 배에 망원경이 없었대요. 탐조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이거 딱 보고 인수인계 부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오상이 인수인계 서울대병원 못 짓게 됐잖아요. 그럼 환매권을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인수인계 하면서 공지하지 않아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150억을 물어내게 생겼잖아요. 지금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잖아요. 결국 시민의 돈으로 물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시민의식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유발한 사람들에게 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관심 없다고요? 정치에 관심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주변의 역할이 없었대요. 이게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조난 신호를 발신했는데 제일 가까이 있었던 배가 캘리포니안이었대요. 캘리포니안호. 근데 전부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멀리 있던 선박이 구조할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때 또 느낀 게 지금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정비가 잠을 자고 있으면 행정을 망친다. 좀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불감증. 구명 보트가 몇 개 안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각 배가 구명 보트를 좀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하게 된 거라고. 근데 지금도 안전 불감증은 계속되죠. 그리고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이 선박을 건조할 때는 리벳이라는 게 필요한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넣어가지고 철판을 붙여버리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붙이게 하는 그런 요만한 조그만 목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된 철로 된 완전히 강철로 된 걸 써야 되는데 300만 개의 리벳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량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에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는 거, 부실공사. 그리고 이게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LH가 지은 아파트도 뭐 무량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뭐 제대로 된 정품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산 불량품 쓰고 시멘트 양 줄이고 이래가지고 부실공사하는 우리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조난 사고가 정말 역사적인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또 변경한 거예요. 설계가 처음에 아주 꼼꼼해서 설계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설계를
설계 변경을 계속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저 환승센터 처음에 260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못하다 보니까 계속 설계 변경하고 모아서 예산이 나중에 거의 600억에 가깝게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지 못하는 환승센터가 됐죠? 정말 역사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리벳이에요. 얇은 판재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연속 금속 핀. 그러면 볼트나 너트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볼트와 너트를 조여놓으면 해체가 쉽대요. 근데 이거는 해체가 힘든 거예요. 해체 못하고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금속 핀, 이게 리벳이에요. 근데 이걸 불량품을 쓴 거죠. 그 큰 배에. 그 다음에 모두가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하도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리벳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호텔에서도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도 운동은 계속 한 거죠. 많이 걷든지 호텔 짐에 들어가서 하든지. 둘째 운동 진짜 잘해요. 첫째도 잘하지만 첫째도 뭐 축구 선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저는 욕을 좀 먹죠.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운동을 해야지 사진 찍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제가 찍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코프항으로 갔는데 정말 아름답죠. 이 코프항은요, 코프는 영어로 작은 부두, 작은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의 코프항은 진짜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까 사우스햄프턴에서 타이타닉이 출발해서 프랑스 쉘브르를 거쳐 아일랜드 코프항을 거쳐 뉴욕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 코프항인데 바로 여기서 사람들 싣고 가려고 했던 거 뉴욕으로. 근데 여기에 이 타이타닉이 있는데 여기 바로 도시거든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심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모형이에요. 이런 곳이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배는 이 뒤에 있었대요. 이 뒤에 있고 여기서 이제 조각배로 사람들이 작은 배로 실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 말고 잘해야 돼요. 스토리를.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 코브항의 타이타닉. 코브는 영어죠. 저거 COV. 그런데 CUPH라고 쓰고 코브라고 해요. 저게 바로 게일어예요. 그럼 퀸스타운은 뭐냐? 퀸스타운. 여왕 도시? 퀸스타운. 아일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퀸스타운이. 여러 나라에 많죠. 자, 영국의 지금 영국 왕들이 연방을 순실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왕이 발을 딛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데는 만나고 가면 퀸스타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여왕이 왔었던가 언젠가 와가지고 여기 발을 딛었기 때문에 이거 역사가 아일랜드가 너무나 기구한 역사라 아일랜드가 너무 지금 힘들다, 다 빈민이고 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러니까 그걸 순시하려고 여왕이 왔었는데 왔다가 대충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퀸스타운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후에 아일랜드가 기분이 나빠서 퀸스타운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코브라고 하는데 자기네 게일어를 써서 COPH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단어가 왜 이렇지?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일랜드 코브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 한 300만이 이민을 갔는데요. 뭐 미국으로 가고 어딜 가고 아일랜드 사람들 정말 많이 이민자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의 주식이 감자였는데 감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주식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이걸 전부 생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밀, 옥수수 이런 거는 영국이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먹을 게 진짜 감자밖에 없는 거예요. 감자 하나 먹고 사는데 감자 대기근을 불러온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감자 입마루병 이 전염병이 확 돌게 되니까 아일랜드인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는 영국으로 실려나가는 그 곡물 선박들이 즐비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영국은 쳐다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탈과 사람들은 이렇게 수탈하고 먹을 거는 없고 그래서 다 굶어 죽었는데 그 당시에 800만의 인구가 200만인가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던 외국 사람들이 그 기술한 걸 보면은 우리는 살과 뼈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면 죽으면은 쥐들이 다 파먹고 그랬는데도 영국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술탄이 얼마인가? 굉장히 큰 돈을 여기 원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해라. 왜냐하면 그때 여왕이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데가 아일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코브항에서 이민자들이 그 가난한 이민자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갔는데 전염병 때문에 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죽고 밤도 못 살고 지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는 아일랜드인의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정말 수만 명이 25,000명이라든가 그렇게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배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대요.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진 데가 아일랜드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민주가 엄마 여기에 예이츠가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이니스프리의 호두 이거 시가 있잖아요. 이니스프리가 있대. 또 예이츠의 무덤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또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바뀌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여기가 이니스프리 섬이에요. 우리 화장품 이니스프리 있죠? 진짜 이 이니스프리래요. 네. 여기를 가서 보니까 요거는 그 옆에 이제 돌비석 같은 데 쓰여 있는 거예요. 이니스프리, The Lake Isle of Innisfre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해가지고 딱 써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거 읽어보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니스프리 나중에 꼭 좀 찾아 읽으세요. 이거는 예이츠가 런던에서 자기가 여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슬라이고 지방의 이니스프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한적하고 매일 명상 떠오르게 했던 이런 행복했었던 그 정경을 생각하고 지은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다시 보니까 너무 이제 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일랜드에는 아름다운 광경이 많고 머릿속에 남는 그런 장소들이 많지만 저는 여기가 가장 감동이 깊었어요. 예,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썩이는 물결 소리 들리네 할 때 그 철썩이는 물결 소리 저는 여기서 들은 거죠. 확실하게 들은 거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고 다시 더블린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블린에는 제임스 조이스 문학관이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관, 이회수 문학관 하듯이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관이 있는데 여러분 아일랜드의 작가가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무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임스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 왜 가기 전에 그런 생각 못했을까요? 조나단 스위프트, 벌리버 여행기를 쓴 다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일랜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문호들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일랜드를 내렸을 때 비행기 딱 내렸을 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망했다 했어요. 왜냐면 저 여름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내리는 아일랜드인이 커다란 긴 사파리를 입고 내리는 거야. 패딩을. 그러니까 어머 추운가 봐 하고 내렸더니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추웠는데 햇빛이 나니까 또 따뜻하고 하루에 1년의 기후가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되게 나빠요. 햇빛이 없고 갑자기 비 오고 그러면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글 쓰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울하고. 그래도 대문호가 많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러시아에도 대문호 많잖아요. 그 추위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임스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 이왕 나왔으니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여자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 나 평범하지 않은가 봐. 나 평생 살면서 남자를 소개받은 적이 없어.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네? 그리고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 로또 안 맞잖아요. 근데 로또 맞으면 대부분 망하죠. 로또 맞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이혼 1등이에요. 집 살 것 같죠? 이혼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줄로 구분되는 하나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면 다른 하나를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백치니 대중은 무엇이나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스타디 모임이 생겨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의견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부가가치가 커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건 2008년에 제가 루체를 갔을 때 이탈리아의 로마, 페루지아, 아시시,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넘어가고 스위스에 가서 루가노, 루체른, 인터라테, 쥐리히 그러고 나서 인스부르크, 잘스부르크, 윈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때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는 스위스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융프라우로 가장 많이 말하지만 저는 빈사의 사자성이 가장 머리에 남는 거예요. 빈사의 사자성 이게 왜냐면 루체른에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스위스 용병을 얘기해요. 여러분 스위스가 지금이나 스위스라고 아름다운 알프스 이러지 제네바, 유엔이 있는 곳 이런 거 말을 하지만 그 옛날에 스위스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 알프스 산맥에서 치즈 젖짜고 치즈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스위스 남자들이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가서 남의 나라에서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용감한 스위스 용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런데 1792년에 루이 16세가 딱 보니까 시민군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스위스 용병 너희들 다 도망가라. 그랬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도망을 안 가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다 죽은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안 도망갔냐? 나중에 죽은 병사의 유품에서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우리가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용맹, 신뢰 이렇게 깨져가지고 우리 처자식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해서 죽어가는 스위스 용병을 의미하는 게 이 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1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르봉 왕가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각상, 가장 슬픈 역사를 가진 가장 슬픈 조각상, 이게 바로 빈사의 사자상이다. 이 옆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놀러 가시게 되면 자연사 박물관에 나와서 빈사의 사자상을 꼭 스토리를 알고 보시면 내 느낌이 훨씬 달라지죠. 그리고 루체른 공원을 우리 민주가 그때 5학년이었네. 같이 이제 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 루체른 공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나 탁탁 뽑아가더라고요. 이 강아지 배변 봉투를 안 가진 사람들이 이거 뽑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오산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봉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너무 이쁘게 만들었죠. 그냥 저렇게 만들었어도 되는데 스위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봉투를 보세요. 봉투에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벤치마킹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행정을 못 쫓아가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인 거예요. 교육. 이게 푸시를 못해요. 이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일 때 제가 사비를 들여서 비회기 때 토론토, 뉴욕, 미국의 LA 이 세 도시를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20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토에는 6개의 공립도서관에서 직접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의 주제가 쓰레기 정책, 도서관 정책, 노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직접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토론토에는 100개의 공립도서관이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와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냐? 노인이에요. 노인. 자, 노인들이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이 모임, 여러분, 이 모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고령화 인구는 많지만 여러분 존경받는 노인은 드물죠. 존경받는 원로, 현명한 노인은 드물죠. 우리도 곧 늙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늙어가면 그런 노인, 뒷방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명한 노인, 후세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노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한 일이고. 거기 가니까 노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신문 읽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6개 도서관을 돌아봤고, 이건 스타디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이지 여기서 문제집 푸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고, 문제집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자, 이게 스타디룸이에요. 뭐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카펫이 깔려있고 힐을 신고 다녀도 또각또각 소리가 안 나고 나야 어딘데? 이 정도의 소리는 허용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여기 꿈틀의 도서관 세울 때 참견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소파가 여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좀 구석구석 놓자 했더니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클래식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클래식이 없어졌어요. 아니, 요즘은 스타벅스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와서 좋거든요.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만들어 놓고, 이미 도서관 그 옛날에 다 전열을 뽑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꽂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도서관 책꽂이인데요. 우리는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네모난 책꽂이죠. 제가 이런 걸 좀 바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시에서 뭐라냐,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어때? 그럼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도 없고 왜 강공손이 딱딱해야 되느냐. 이 바뀐 게 없는 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포가 많더라고요. 이건 저희 딸이 다녔던 토론토 대학교 로바츠 도서관이요.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 학교는요 얼마나 큰지 6개의 지하철역이 걸쳐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는 딸덕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이게 다 그 로바츠 도서관 밑에 바닥에도 다 전화를 뽑을 수 있고, 또 다른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메뚜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집 놓고 밑에는 이렇게 마음껏 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부러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1000년도, 1100년, 1200년도에 그러한 서적들이 다 모여 있는데, 대여는 안 돼요. 하도 고서라. 근데 이게 1200년대 해부도예요. 보면은 느낌이 진짜 어떻게 이런 책들을. 그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집같이 생긴 게 다 연구소였던 거야. 1925년부터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인슐린이라는 게 1925년 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발견된, 연구된 그런 이 인슐린이 그거고 당뇨병 연구가 그때 이렇게 발전했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도서관에는 모두 뭐라고 써있냐면은 Help us by donating. 기부해주세요. 근데 모두가 니네가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도서관에서 혜택을 봤다. 혜택을 얻었다.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됐으니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네이션을 해라. 네, 근데 우리는 법상 이 도서관이 도네이션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바꿔야죠. 그래야 예산이 부족할 때 시민들의 예산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돌릴 수 있고. 근데 제가 의원일 때는 그거 못했어요. 바꾸지 못했어요. 혼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원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몇은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이 가르치는 문화 강사들도 25,000원, 3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당 3만원 너무 작잖아요.
그거 최소한 5만 원으로 올려주자고 그 당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혼자만 떠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좀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도서관을 왜 꼭 지어서 해? 임차 해산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도서관 지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후원금도 받고. 근데 지금 이건재 시장이 들어올 때 그때 기부 체납하라고 한대요. 그럼 뒤로 안 받고 앞으로 그거 받으면 우린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해외 가면 개고양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소나돼지는 별 생각이 없나 봐. 그렇게 고기를 먹어대는 거 보면. 개고양이는 진짜. 근데 저 뒤가 우리 결연의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 여성이 늘 지나가는 거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궁금해가지고 며칠 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가 얘가 암에 걸렸는데 많이 걸으면 피곤해서 안고 다닌다. 그러니까 개가 씹은 거예요. 너네 집 식구가 몇 명이니? 그럼 개까지 해서 5명 이렇게 대답하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이고, 로드킬 안 하려고 동물 피해서 운전하다가 차량 사고 내는데 이런 데가 그 나라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전부 이 강아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물릴까봐 또 개 유모차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많죠. 이렇게 큰 개도 이게 같이 집안에서 안에서 사는데 이렇게 입마개 해가지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진짜 큰 개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오바마 행정부 때 주한 미 대사, 이 사람이 이 강아지 데리고 오느라고 하루 구임이 늦었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강아지를 싣고 올 수 있는 항공이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하루 뒤에 떠났거든요. 이 싣고 거예요. 이 사람은 자녀가 없었어요. 얘가 자녀예요. 이거는 지금 강아지가 묻혀 있잖아요. 강아지를 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낑낑 소리가 나가지고 파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강아지가 집에서 죽으면 생활 폐기물,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럼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게 돼 있죠. 근데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10년 이상 막 키우고 막 하루를 키워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국민이 있나요? 법과 현실의 괴리죠.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땅에 묻는 거는 지금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묻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방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소방관조차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러한 마차끓인 말들, 이 말들은 수명이 다한 말들이에요. 마지막에 이거 끌다가 죽는데, 이 시멘트 바닥을 달리는 말갈국이 가해지는 하중이 1톤 이렇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동물 학대인 거죠.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강아지 수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래는 한 마리, 두 마리로 시작했는데 계속 교배를 하다 보니 늘어나서 한 집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애니멀 홀더라고 하는데, 이 홀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대량으로 수집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얼마나 나고 항상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요. 이 키운 사람에게 얘를 구조를 하려면 오히려 견주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여행하다가 거위 간 요리 들어보셨죠? 거위 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위가 간이 커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위를 지방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억지로 먹여야 되죠. 근데 동물이 배부르면 안 먹지 억지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틀에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사료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위의 간을, 지방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여기 먹는 거예요. 앞으로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있어요. Stop garbage. 이게 가바지가 바로 대량 이거 강제급이에요. 이거를 멈춰라 라는 거죠. 거위털, 우리 충전재 거위털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충전재 거미털 좋아하지 마세요. 털은 동물에게 주세요. 이 추위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토끼털 앙고라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이 영상을 보고 토끼가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와가지고 귀 잡고 그 털 다 맨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털이 좋다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이게 하프 물범이에요. 새끼 하프 물범은 하얘요. 그 하프 물범이 가장 상품 가치가 있대. 모피 끝으로. 이래가지고 이걸 잡는데 저거 도구가 하카피기레나 오로지 얘를 잡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인데 꼭 머리를 찍어요. 딴 데를 찍으면 상품에 흠이 가잖아요. 이래서 이 캐나다가 몇 달 동안 이 사냥을 허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모피 수입을 금지한 국가가 대다수예요. 근데 중국, 한국 이런 데는 아직도 이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뜻해요, 여러분? 이거 입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가지고 오나? 오메가3에다가 물범 고기는 물범탕 이거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다고 강남의 엄마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신탕.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사진 진짜 그 완전히 피로 물들여져 있는 사진에 그냥 그 껍데기를 벗겨낸 하품 물범을 보면은 정말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눈뜨고 마주할 때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우리 좋은 것만 보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사회 못 바꿉니다. 이건 스웨덴의 어느 학교 고등학교를 갔더니 보조교사가 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기를 낳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 학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애 낳아도 되냐고 학생이. 그랬더니 우리는 학생이 아기를 낳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적은 없지만 아기를 낳으면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때가 온 거예요. 예. 이미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온지에서 모텔에서 낳고 바로 그 영화 유기하고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바뀌었어요. 미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아요. 미혼이냐 아니냐. 20살이 나면은 괜찮은 거고 성인이다. 19살이 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마치 시험 볼 때 1초 전에까지 보고 종치기 1초 전에까지 보고 덮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1초 늦게 덮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률에 관련법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저런 아이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체코의 프라하 이렇게 보존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낼게요. 나머지부터는 나중에 우리가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얘기를 하고 알고 싶은 거 서로 나눠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 모임을 만든 취지를 말씀드리고 공부도 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 한 권의 책을 정해도 되고 다음에도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를 쓰는 그 조건이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안 드셨으면 밑에 가서 또 커피 드시고 점심 식사 하실 분들은 밑에서 샌드위치 있으니까 드셔도 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